네, 그러면 이번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요 세부 설정을 하는 이쪽에 그 설정 부분을 하나씩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설정 탭에 보면은 그 베이직 탭과 그 어드밴스드 플러그인 스타트 앤드 G코드 뭐 이런 그 항목의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가지 이제 그 항목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베이직 기본 설정 항목에 있는 그 설정 값들을 설정하는 걸 한번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그 여기서 이제 여기 있는 버튼, 도구 버튼 이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창 이거 다루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냥 출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자기 이제 프린터에 맞게끔 이런 그 설정들을, 세부 설정들을 이렇게 해주셔야 그 최적의 그 제대로 된 출력을 할 수 있지. 이런 거 없이 그냥 출력하면은 이제 에러가 발생되거나 출력이 엉망진창이 되기 때문에 여기 세팅하는 방법을, 여기 그 값을 맞추는 방법을 한번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 저기 로버트를 다시 한번 또 불러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 해가지고 얼티메이커 로버트 서포트 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로봇가 이제 불러와졌어요. 이제 보면은 이제 슬라이싱을 자동으로 해가지고 그 이쪽에 보면은 지금 현재 이 세팅 값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세팅 기본으로 되어 있는 세팅 값이 있는데, 이 기본 세팅 값으로 했을 때에 이 로봇은 44분 정도 걸리고 출력할 때, 그 다음에 필라멘트가 이제 그 3D 프린터로 가는 필라멘트 그 플라스틱 재료 쪽에 한 0.47m에 4g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이거는 이제 정확한 건 아니고 대충 이제 이렇게 이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에 세팅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 시간하고 이런 거 재료의 양 이런 게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자기가 이제 원하는 만큼 내가 어느 정도로 해서 출력을 하겠다라는 걸 여기다 이제 세팅을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자, 먼저 여기 보면은 베이직에 먼저 그 퀄리티에 보면은 퀄리티에 한번 보면은 그 먼저 레이어 하이트 해가지고 레이어 층 높이를 말합니다. 층 높이. 층 높이는 뭐냐면은 그 이제 이 로버트를 이제 출력을 할 때 출력물에 그 이제 프린터 3D 프린터로 이제 한 층씩 플라스틱을 녹여가지고 쌓아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쌓아 올리는데 요거를 한 층의 높이를 몇 미리로 할 거냐, 몇 미리로 할 거냐를 높이를 정하는 건데, 여기 이제 기본값이 지금 이제 보니까 0.1mm로 되어 있는 기본값이. 그래서 이제 보통은 0.1이 이제 표준 이제 그 보통값이고요. 보통값이고 이제 요보다 이제 더 낮출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프린터가 이제 아주 좋은 고가의 그 고성능의 그 부품을 사용한 그런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레이어 값을 더 낮출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뭐 이제 자기네 뭐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뭐 그 0.25mm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뭐 이렇게 자랑을 해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여기서 이걸 한번 보기 위해서 여기에 뷰 모드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클릭하셔가지고 밑에 보면은 이제 레이어 보기가 있죠. 레이어 보기. 그래서 레이어 보기로 해가지고요.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보기를 클릭하시면 그 이제 슬라이싱을 다시 해가지고요. 층별로 해가지고 그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슬라이싱 다시 하고 있는데요. 그 이제 끝났을 때 보면은 그 이제 이게 그 색깔을 이제 층별로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쪽에 보면은 첫 번째 층부터 해가지고 총 336층이 나왔네요. 총 336층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그 레이어 높이를 0.1로 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슬라이싱 0.1로 슬라이싱을 했기 때문에 엄청 이제 세밀하게 이제 슬라이싱 했을 때 층이 336층까지 나오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층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뽑는데. 예, 그래서 그 이 레이어 높이를 낮게 하면요, 그 조금씩 쌓아 올라가니까 층 높이가 낮아지다 보니까 그 사실은 품질은 좋아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품질은 그 출력 품질은 그 이제 좋아지는데 대신에 시간이 오래 걸리게 출력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고요. 근데 여기 층 높이를 이제 올리게 될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여기를 내가 이제 0.1로 하지 않고 0.2로 했을 때 0.2로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층 높이가 이제 두 배로 두꺼워지다 보니까 이 층이 이제 반으로 줄어들겠죠. 반으로 줄어든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출력 시간이 훨씬 더 조금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0.2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는 층의 높이를 0.2로 하겠다. 그래서 층 높이를 0.2로 바꾸시면 다시 슬라이싱을 하는데요. 아까랑 다르게 아까는 층이 조밀하기 때문에 이렇게 층이 쭉 그런데 지금은 층이 좀 이제 0.1로 좀 넓어진 상태거든요. 층 높이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층 높이가 이제 아까 300 거기서 168로 이렇게 절반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겠죠. 그 이제 나누기 이해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시간도 반으로 이제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당연히 시간도 줄어들고 층도 떨어지고 하니까 그게 훨씬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대신에 이제 층 높이가 높아지게 되면은 그 레이어 층이 높아지기 때문에 품질이 출력 그 품질이 0.1에 비해서 0.2가 조금 뭐라 그럴까 그 층 높이가 이제 높아지는 층이 이제 그 3D 프린터 이제 FDM 프린터에 쌓아 올리는 프린터의 단점이 뭐냐면 층이 이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층이. 그래서 처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대부분 보면은 처음에 3D 프린터를 배운다 이제 수강생들이 오셔가지고 출력 품질 출력된 거를 딱 보고서는 많이 실망을 하죠. 처음에는 야 이거 뭐냐 이렇게 출력 품질 한마디로 이제 보게 되면 층이 이제 막 보이게 되고 막 상당히 울퉁불퉁 결이라고 해서 결이 다 보이게 되니까 그걸 보고서 뭐 이런 거를 이로 쓸 수가 있나 이런 거를 배워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실망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제 뭐 3D FDM 우리가 사용하는 저가형 FDM 프린터의 특징이 이제 이렇게 층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제 원래는 이제 좋은 프린터는 많이 있습니다. 더 훨씬 고가의 프린터 이런 쌓아 올리는 그 플라스틱 쌓는 거 아니고 더 다른 방식의 좋은 프린터가 있는데 그런 거는 품질이 엄청나게 좋은 프린터도 많이 있습니다. 가격이 비싸서 그렇지.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우리가 이제 쉽게 쓸 수 있는 이런 저가의 프린터는 플라스틱을 쌓아 올리기 때문에 품질이 이제 그런 이제 실망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3D 프린터를 이용하면은 이렇게 좋은 품질에도 얼마든지 뽑을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건 저가형 프린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레이어 높이를 0.1에서 0.2로 올렸는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시간은 줄어들지만 품질이 이제 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품질이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고 그러면 다시 도로 0.1로 해야 맞는 거 아니야? 아니면 0.05mm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품질 좋게 위해서는. 그런데 그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은 여기를 0.1로도 거의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0.2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제가 이제 출력한 거를 로봇 출력한 걸 한번 사진을 보시면 자 여기 이제 로봇 이거를 출력을 한 건데요. 그 이쪽에 있는 게 이제 0.1 레이어 높이로 출력을 한 거고요. 이쪽에 있는 게 0.2 레이어 높이로 출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서 보면은 이게 별 차이가 이제 없이 보이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그 막상 출력을 했을 때 0.1로 하나 0.2로 하나 별 차이가 없게 보이게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확대를 해서 이제 보게 되면은 확대를 해서 보면은 이제 로봇 팔 부분 볼까요? 보면은 이제 여기 0.1로 됐을 때는 이제 조금 층이 세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층이 좀 안 보이고 이제 좀 괜찮은데 이쪽에 0.2 높이로 한 거는요. 여기는 차이가 보이죠. 그래서 여기 층이 보입니다. 여기는 이제 층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출력은 빨리 할 수 있고 층은 0.1 출력을 빨리 할 수 있지만 품질이 조금 떨어진다. 층이 보인다. 0.1로 하면은
거기도 층이 있긴 있겠지만 좀 잘 안 보인다. 잘 안 보인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제 0.1로 할 수도 있고 0.2로 할 수 있는데 그 결과적으로는 이게 보면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로 뽑아놓고 보면은 자세히 보지 않는 이상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제 0.2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나는 진짜 뭐 여기 하겠다, 세밀하게 뽑겠다면 0.1로 이제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0.1 이하로 내려갔을 경우에는 그건 이제 프린터가 아주 좋은 부품을 사용한 고가의 프린터이지 않은 이상에는 그 0.5, 0.05mm 뭐 이렇게 표현하기는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0.1이나 0.2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0.1이나 0.2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나와야 저렇게 시간이 2배 이상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는 항상 이제 우리는 0.2로 해가지고 출력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0.2로다가 우리는 레이어 높이는 0.2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보면은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이제 항목에 쉘 thickness라는 거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벽 두께입니다. 벽 두께. 그래서 이 벽 두께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이제 이 출력물이 들어갔을 때 이제 출력물에서 그 이제 레이어 한번 낮춰볼까요? 레이어 이렇게 낮춰보면요. 출력을 할 때 보면은 그 사실은 이제 이제 여기 봤을 때 지금 이 로버트의 이제 출력 보면은 이 출력물이 사실은 안에가 이렇게 꽉 차 있진 않고요. 실제로 출력을 해보게 되면은 안에는 비어 있습니다. 사실 안에 비고 겉에만 이렇게 쭉 쌓아서 올리거든요. 프린터에서 겉에만 쌓아서 올리는데 그 안에를 다 채울 필요도 없고, 채우게 되면은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고 뭐 플라스틱도 많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는 그냥 이렇게 격자 무늬를 조금만 이렇게 안에는 쌓고요. 바깥에만 이렇게 단단히 쌓으면 되거든요. 반에만. 그러니까 속 안에는 거의 비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출력문이 겉에만 이렇게 쌓게 됩니다. 겉에만. 그래서 이제 겉에를 쌓는데 이게 이제 쉘 테크니스라는 게 이제 그 벽 두께입니다. 벽 두께에서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벽이 이제 이 바깥 벽이 이제 빨간색으로 돼 있고, 외벽이 있고, 안에 벽은 이제 녹색으로 돼 있는 녹색으로. 그래서 이 벽도 사실은 이제 바깥 벽과 내벽과 외벽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이제 벽의 두께입니다. 두께.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0.8로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왜 0.8로 돼 있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우리가 앞에서 한번 이제 봤는데, 노즐 3D 프린터 쌓아 올리는 그 노즐 있죠, 노즐. 그 노즐의 사이즈가 우리가 이제 전에 앞에 시간에 보면 그 노즐 사이즈 두께가 노즐의 두께가 0.4mm라고 했어요. 0.4mm에서 그 노즐로 한 번 이렇게 지나가면은 0.4mm가 이제 쌓이겠죠. 노즐 구멍 사이즈가 0.4니까 0.4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0.8이라고 하는 거는 벽 두께 0.8이니까 이게 두 번 가는 겁니다. 두 번 지나가면은 0.8이 되겠죠. 0.4에서 0.8.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나는 0.5로 하고 싶다라고, 이제 0.8이 아니고 난 0.5로 할까? 그래서 0.5를 써주면 이제 여기 이제 노란색으로 이제 표시가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게 이제 노즐 사이즈가 0.4잖아요. 4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번 가면 0.4, 두 번 지나가면 0.8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0.5는 표현이 곤란하다 이런 뜻입니다. 곤란하다. 0.8이나 0.4나 아니면 1.2나 이렇게 써주셔야 되지, 이렇게 0.5 아니면 뭐 1.0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 이제 난 두께 1mm라고 했잖아요. 1 이렇게 쓴다고 해가지고 1mm가 이제 뭐 나올 수는 있겠죠. 어떻게 하면은 1mm 비슷한 게 3D 프린터 자체가 이렇게 아주 정밀하게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정확하진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0.8로 돼 있었잖아요. 0.8이고 만약에 나는 이제 더 두껍게 하고 싶다. 두껍게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1.0이 아니고 뭐를 썼냐면은 1.2를 써야 되겠죠. 0.4. 그러니까 1.2를 써주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 되죠. 이렇게 돼서 그러면 이제 몇 번 지나가게 되면 이제 노즐이 3번 지나게 돼. 이제 벽이 3번
3중 두께가 이제 3번이 지나게 되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그 바깥에는 한 번 이제 되고요. 내벽이 이제 내벽이 2번 쌓이게 되는 거. 2번 지나가는 2번. 2번 지나가고 그다음에 바깥에 빨간 외벽이 세워지게 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여기를 1.6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6을 하게 되면은 여기가 여기가 이제 3개가 안에벽이 라인이 3번 하나 둘 3개 가고 바깥에 하나 이렇게 4개. 그래서 벽이 이제 많이 두꺼워졌죠. 이렇게 벽이 두꺼워졌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맨 처음에 2번 쌓을 걸 4번니까 2배로 더 두껍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엄청 이제 단단해지고 엄청 단단하게 튼튼하게 나오는데 대신 이제 필라멘트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이제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두껍게 하고 싶다 그러면 뭐 한 1.2 뭐 이렇게 써줄 수 있는데 보통은 그렇게까지 쓰지 않아도요. 1.2 이렇게 3번 하지 않아도 보통 2번 정도만 가도 어느 정도 단단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가 아주 단단하게 뭘 뽑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에는요. 벽은 그냥 기본적으로 0.8 기본값으로 이렇게 쓰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본값으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 기본값들은 이제 전문가들이 이 프로그램 만든 전문가분들이 다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값을 넣어준 거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 그러면 그냥 기본값으로 그냥 사용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벽 두께 이렇게 봤고요. 자, 다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은, enable retraction 이라고 있는데, enable retraction. 인데, 요 enable retraction 이라는 건 뭐냐면은, retraction이 이제 retraction이 거꾸로 감는, retraction 해가지고요. 거꾸로 감다, 뭐 이제 그런 의미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리트랙션이 이제 뭐 사전에 찾아보면 뭐 철회하다 오물이다 뭐 이제 이런 의미인데 이게 우리 큐라에서 여기 3D 프린터 리트랙션은요 이게 이제 거꾸로 감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거꾸로 감다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이제 3D 프린팅을 할 때 이제 어떠한 경우가 있느냐면은 이제 리트랙션도 이제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죠. 리트랙션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리트랙션. 그래서 리트랙션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 체크해주면 되고요. 리트랙션을 안 하겠다 그러면 이걸 체크를 꺼주시면은 리트랙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리트랙션이 뭐냐면요. 자, 리트랙션 한번 볼까요? 자, 만약에 내가 이제 만약에 요렇게 생긴 거 이렇게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리트랙션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간단히 만든 건데 이런 두 개의 기둥 모양을 이제 뽑는다 할 때 출력을 할 때 3D 프린터가 이제 출력을 하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이쪽을 출력을 하고 있죠. 한 이제 쭉 쌓아 올리겠죠. 그래서 이쪽을 쌓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서 또 이제 이쪽을 쌓고 또 이쪽으로 가서 쌓고 이렇게 쭉 쌓으면서 한 채씩 쭉 올라가거든요. 쫙 올라가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여기 쌓을 때는 이제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필라멘트 쭉 나오고 있으니까 노즐에서 나오면서 쭉 쌓으면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그냥 쭉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냐면 플라스틱이 계속 노즐에서 쑥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줄줄줄 흘러가지고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리로 넘어갈 때에 쭉 플라스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여기가 이제 막 엉망진창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냐면은 이쪽을 쌓을 때 이제 쌓고 이쪽으로 넘어갈 때 익스트루드 모터가 3D 프린터에 익스트루드 모터가 있는데 익스트루드 모터가 삥 돌면서 플라스틱을 밀어서 집어넣거든요. 근데 밀어 집어넣을 때에 밀어넣을 때 모터가 거꾸로 도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리트랙션이 일어날 때는요. 여기 출력이 넘어갈 때 익스트루드 모터가 쭉 밀어서 집어넣다가 반대로 모터가 빠른 속도로 휙 돌면요. 필라멘트를 쑥 밀어넣다가 반대로 쭉 빨아들이게 됩니다. 쭉 빨아들이게 되겠죠? 그죠?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얘가 좀 이상하긴 한데 여러분 어렸을 때 콧물이 줄줄줄 나올 때 쭉
쑥 빨아들이면 콧물이 나오다가 쑥 들어가잖아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플라스틱이 녹아서 쭉 흘러내리다가 쓱 하면은 이게 빨아들이면서 여기서 여기 이동할 동안은 이제 나오지 않게 되겠죠. 빨아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여기 가서는 이쪽에 다시 밀어 넣어가지고 다시 나오게 하는 겁니다. 이쪽에 출력하다가 이쪽 넘어갈 때는 또 밀어넣고, 또 이쪽에서 이쪽 넘어갈 때는 또 리트랙션 거꾸로 일어났다가 다시 돌려서 밀어넣고, 플라스틱을 넣었다 뺐다 이렇게 밀어 넣었다가 뺐다가 해가지고 요 사이는 플라스틱이 나오지 않게끔, 원료가 나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한 게 리트랙션입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비디오를 한번 찍어가지고요. 비디오 한번 찍어서 보여드리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왔다 갔다 이제 프린터 이제 왔다 갔다 출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재생해보면 여기서 이제 쭉 하고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고, 그죠? 또 출력을 노즐에서 쭉 하고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고 쭉 넘어가고 왔다 갔다 이렇게 출력을 천천히 쌓아 올리죠. 여기 위에 보면은 여기 리트랙션 모터가 있습니다. 이 모터가 빙빙빙빙 돌면서 집어넣다 다시 거꾸로 감죠. 다시 또 밀어 넣었다가 뺐다가 또 밀어 넣었다가 다시 뺐다가 이게 돌면서 뺐다 넣었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걸 리트랙션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줘야 모터가 이제 플라스틱이 중간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는 만약에 리트랙션을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리트랙션 기능을 체크 해제해서 리트랙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제가 이제 보여드려서 비디오 찍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리트랙션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동할 때 그냥 그거를 줄 흘러내리기 때문에 요 기둥과 기둥 사이에 이제 리트랙션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줄줄 흘러내려서 거미줄 같은 게 쭉 이렇게 생겨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리트랙션 모터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그냥 쭉 이렇게 돌고 있죠. 그죠? 돌고, 그 다음에 이동할 때만 잠깐 섰다가 또 그냥 쭉 밀어넣고, 리트랙션이 전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쭉 그냥 쭉 돌다가 또 잠깐 섰다가 그냥 또 돌고, 이렇게 리트랙션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출력물이 이제 보면은 이렇게 이제 거미줄이 그냥 이제 여기 쭉 생겨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게 리트랙션이 일어나야 이제 이게 빨아들여서 이제 거미줄 안 생기는데 그냥 쭉 나와버리니까 이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됩니다. 나중에 이걸 뜯어내든지 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엉망이 되니까 이제 리트랙션을 가급적이면 이제 앞으로 항상 꼭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리트랙션을 해주셔야 기둥과 기둥 사이 이렇게 갈 때 리트랙션이 일어나서 빨아들이기 때문에 흘러내리는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꼭 다른 거 떨어지게 일어날 때는 익스트루먼트 거꾸로 감아주는 것을 이제 모터를 거꾸로 감아준다는, 그렇게 하는 거를 이제 리트랙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리트랙션이 이제 뭔지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리트랙션인데 여기 보면은 리트랙션을 하겠다 체크 꼭 이제 되어 있고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옆에 이제 점점점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전문가 추가 설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추가 설정, 전문가 설정 버튼 눌러주시면 여기에 이제 추가 이제 세부 설정이 나오게 됩니다. 추가 전문가 설정이 나오는데 엑스포트 컴피규 해가지고 전문가 설정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 리트랙션 여기 항목을 한번 이제 보시자면은 요게 어떤 분들은 그냥 몰라도 된다, 그냥 뭐 이거까지 신경 쓰냐, 그래서 그냥 모르고 그냥 써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큐라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배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거를 여기 있는 값을 바꾸려고 배우는 건 아니고요. 이제 여기는 그냥 전문가들이 여기다 이제 이렇게 값을 이렇게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그냥 이게 제일 좋은 거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특별히 바꾸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거를 의미하는가 하는 거 정도까지만 우리가 이제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리트랙션 보면은 여기 항목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미니멈 트래블 해가지고 요거는 뭐냐면요, 여기 이제 1.5mm가 써있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이 리트랙션이라는 게 사실은 꼭 필요하긴 한데 3D 프린터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부담이 가는 일이에요. 왜냐면
그 플라스틱을 밀어 넣었다 뺐다 하면서 그런 작업을 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되겠죠. 넣었다 뺐다 그러면서 속도가 느려지게 돼. 그러면서 모터가 또 이렇게 돌았다 저쪽으로 돌았다 이렇게 계속 그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이제 동영상 봤던 보셨다시피 모터에도 많은 또 이제 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제가 그냥 여러분한테 그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제를 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 실제로는 이제 그렇게 리트랙션이 많이 일어나지는 않고요.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고, 하는데, 어떠한 모델링 같은 거, 그러니까 어떤 모델링,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아주 구멍 같은 게 뭐 여러 개 막 뚫려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그런 거를 잘못 출력을 하게 되면은, 구멍이 많으면은 계속 리트랙션이 그냥 막 멈추지 않고 계속 일어나게 되죠. 저도 예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런 거 풀었다가 프린터가 완전히 맛이 가거나 막 엉망진창인데, 여기 나와 있는 값은 뭐냐면, 그렇게 너무 많은 그러니까 최소한 너무 짧게 리트랙션이 일어나면 무리가 가니까 최소한 1.5mm 이내의 거리를 갈 때는 1.5mm에 갈 때는 리트랙션 아예 하지 말아라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 이하의 거리는 가지 않으니까, 이거를 좀 더 내가 이제 더 넓게 길게 써주면 약간 더 긴 거리에도 리트랙션을 하지 말아라 이제 거기는 리트랙션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좀 무시가 되겠죠. 근데 이제 짧으면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짧으면 금방 지나가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이제 너무 길어지게 되면은 이제 흘러내리겠죠. 이제 리트랙션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무조건 이제 플라스틱 녹아서 쏟아져 내리니까. 그래서 이제 최소한 1.5mm 지날 때까지는 그 이하의 거리면은 그 이하에 갈 때는 리트랙션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밑에 있는 이제 enable 이거를 컴빙으로 이제 읽는 사람이 있는데, 이 컴빙이 아니고요, 커우밍 빗질하는 거를 말하는 건데, 빗질을 머리 빗는 거 있잖아요, 빗질을. 근데 enable combing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게 뭐냐, 여기 보면 여기 all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 커밍 기능을 이제 제가 한번 이제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그냥 요걸로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이걸로 이렇게 지금 이제 예제가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원리만 말씀드릴게요. 원리는 뭐냐면요, 리트랙션이 일어나는 게 좋냐 안 일어나는 게 좋냐 하면은 3D 프린터에서는 안 일어나는 게 좋겠죠. 그죠? 리트랙션이 일어나게 되면은 뭐 거꾸로 돌고 막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모터에도 물리가 가고 막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3D 프린터에. 그래서 최대한 리트랙션은 일어나지 않는 게 좋은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안 일어나게 하는 그 방법 중에서 보니까 이 커밍 방법은요, 만약에 이제 그냥 예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기를 출력하다가 이제 이쪽에 출력하다가 이제 여기로 이렇게 넘어갈 때, 여기로 이제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면은 여기가 이제 비어 있으니까 뭐가 리트랙션이 일어나야 되겠죠. 리트랙션이 일어나지 않으면 쭉 흘러내리니까, 리트랙션이 안 일어나면 여기 이제 거미줄이 막 생기는 거, 거미줄 같은 거 있잖아요. 뭐라 그러냐. 자, 볼까요? 사진을 보여드리자면, 여기서도, 끝에 이제 약간 이제 리트랙션 문제로 해서 여기가 이제 원래 이런 게 생기면 안 되는데, 리트랙션이 이제 하면서 이게 완벽하지 않거든요. 완벽하게 리트랙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거미줄 같은 형상 생기죠. 요거는 이제 그래도 이제 거리를 많이 띄어놨기 때문에 제가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자, 만약에 이제 요런 거 봤을 때 보면은, 자, 이거 보겠습니다. 자, 요 사진을 보면은 이제 얇은 이제 막대 같은 게 쭉 올라왔는데, 이제 이렇게 할 때는 여기서 이제 리트랙션이 막 이제 일어났겠죠, 그죠? 이제 리트랙션이 일어났는데, 이게 이제 거리가 짧다 보니까 리트랙션이 제대로 안 일어나서, 리트랙션 한 것보다 이제 여기 가는 속도가 더 빨랐기 때문에 그 사이에 나와버린 거죠, 이게 플라스틱물이. 그래서 액체가 이제 원료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되면서 미처 다 빨려 들어가지 않아서 그대로 연결되면서 거미줄 같은 게, 여기 거미줄,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 리트랙션이 이제 미처 완벽하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미줄 모양 같은 게 이제 항상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보면은 거미줄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좋은 프린터는 이제 분석이 확실하면은 뭐 이게 덜 생기겠죠. 아주 안 생기기 때문인데, 이제 보통 이제 저가형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거를 안 생기게 하려면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방법, 세팅 값을 잘 잡으면 이게 조금 덜 일어나게, 어느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리트랙션 문제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데요. 자, 여기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 그냥 이제 노즐이 쭉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은 그냥 흘러내리니까 안 흘러, 이게 거미줄이 생기겠죠. 안 흘러내리게 하려면 리트랙션을 해야 되겠죠. 그럼 리트랙션 하면서 이렇게 가면은, 자, 아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이제, 못해, 무리도 간다 그랬죠. 그래서, 그러면은, 리트랙션 안 하면서 가는 방법이 뭐냐 생각해 봤으니까, 여기서 그냥 가지 않고, 이렇게, 이쪽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이제, 여기 안에 이제 뭐가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뭐, 이제, 채우는, 뭐, 길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넘어가서 일로 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여기를 따라서 지나가니까 플라스틱이 나오더라도 요 위에 그냥 쌓이는 거지 이쪽에는 생기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가면은 리트랙션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라인이 있으면은 이렇게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이 길 따라서 이렇게 지나가면은 리트랙션이 일어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하면 된다. 이거를 이제 enable curving 이래 가지고 이 구멍을 피해가지고, 이 구멍이 있다 그러면 쭉 피해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면 리트랙션이 일어나지 않고 거미줄이 생기지 않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출력하면은 리트랙션도 하지 않고 시간도 단축되고 그런 능력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이제 항목에 보면은 이걸 올이 있고요, 올이 있고 오프가 있고 노스킨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만약에 이제 제가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제 올이니까 리트랙션이 이제 다 일어나지 않겠죠. 최대한 일어나지 않으니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22분 걸렸는데, 자, 이거를 나는 요 커우밍 기능을 쓰지 않겠다. 그냥 무조건 그냥 그러니까 최단거리로 가겠다. 이게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제 리트랙션 안 하지만 이렇게 가야 되니까 좀 복잡하죠. 복잡하고 그러니까 그냥 나는 그냥 무조건 단거리로 그냥 쭉 이렇게 직선으로 쭉 가버리겠다. 그러면은 요거를 오프 커우밍 기능을 이제 오프를 시켜주시면 다시 이제 슬라이스 내면서 시간이 늘어났죠. 왜냐면은 이제 직선거리 이동하지만 리트랙션 하면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려버리게 됩니다. 오히려 걸리면서 이제 여기 막 거미 같은 게 이제 생길 수도 있고 이제 뭐 이제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오프가 된 거고요. 그럼 이제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 이제 리트랙션 하면서 이제 넘어가게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은 이제 노스킨은 이제 시간을 보면은 이제 노스킨은 커우밍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하기는 하는데 자, 어떤 거냐면은 이제 여기 내벽과 외벽이 있다 그랬죠. 내벽과 외벽이 있는데 요 노스킨은 요 외벽을 쌓을 때는 커우밍을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커우밍 안 하고 그냥 리트랙션으로 해가지고 하겠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데는 그냥 커우밍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노스킨은 표면만 커우밍을 안 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건 무슨 의미냐 그러면은 왜 노스킨을 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또 이제 애매한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은 이 커우밍을 하게 되면은 애매한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자,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 이제 노스킨 하게 되면 표면만 안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넘어갈 때 이제 리트랙션 없이 여기 따라서 이렇게 넘어가겠죠. 이렇게 따라서 넘어가는데 리트랙션을 안 하니까 가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리트랙션을 안 하니까 플라스틱 녹은 원료는 그냥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줄줄줄 나오고 있는 상태로 이제 가는 건데, 그래서 요 안쪽을 쌓을 때는 속안이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그거는 뭐 안에 거 쌓을 때는 뭐 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요 바깥 표면을 쌓는다 할 때는요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냐면은 여기서 건너뛰었는데 쭉 오다 보니까 노즐에서 플라스틱이 리트랙션이 아니라니까 쭉 나왔겠죠. 플라스틱이 어느 정도 조금 나왔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여기를 출력을 하려고 쓱 하다 보니까 이게 오다가 원료가 쭉 나와버렸는데 이게 나와버리는 건 뭐냐면 익스트루드 모터가 돌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거꾸로도 안 돌고 앞으로도 안 돌고 그냥 있어요. 그냥 쭉 이동만 하는 겁니다. 이동만 했더니 원료는 밀어넣지 않았는데 이미 안에 있던 건 녹았던 건 좀 쏟아다 내려서 조금 부족하게 돼요. 원료가 조금 부족하게 나와버렸으니까요. 부족한 상태에서 다시 이제 출력을 해라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밀어넣겠죠. 원료를 익스트루드 모터가. 그러면은 여기 좀 왔을 때 약간 부족하단 말이에요. 원료가 약간 부족하는데 여기서 다시 출력을 해라 그러고 밀어넣으면은
부분에서는 약간 원료가 부족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원료 부족이 되면은 출력이 제대로 엉망이 되겠죠. 제대로 안 되겠죠. 막 이제 구멍 뚫릴 수도 있고 막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이 안쪽이면은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요게 이제 바깥쪽 표면 할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노스킨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이 표면을 할 때는 리트랙션을 해서 넘어가가지고 원료가 부족하게 되는 일을 하지 않게 해라 라는 게 이 노스킨이 되겠습니다. 노스킨 되겠습니다. 자, 근데 뭐 이렇게까지를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다 신경 쓰면 너무 머리가 아프고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노스킨을 하면은 조금 더 이제 표면의 출력물이 더 좋을 수도 있겠다는데 요게 아주 작은 거잖아요. 이 출력물이 지금 작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러한 일들이 거의 해나 안 해나 출력물은 거의 같을 겁니다.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리트랙션 이러면 시간만 오래 걸리고 출력 차이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값은 그냥 무시하고 다 해라. 다 해라. 그러면은 그냥 커밍을 해버리면 시간도 짧아지고 리트랙션 하니까 프린트에 무리도 없고 그렇게 해서 좋겠다 해가지고 기본값은 커밍을 다 하겠다. 올로 되어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올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이제 미니멀 익스트루전 비포 리트랙션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건 미니멀 익스트루전 비포 리트랙션. 자, 요거는 뭐냐면요. 리트랙션이 일어날 때 거꾸로 거꾸로 돌면서 거꾸로 당겼다가 플라스틱을 원료 당겨서 필라멘트 당겼다가 안으로 또 밀어 넣어요. 당긴 만큼 다시 뚝 밀어 넣어 가지고 또 해야 이제 출력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당겼다 넣었다 하는데 그 당겼다 넣었다 한 도중에 한 번 당겼는데 당긴 다음에 다시 이제 밀어 넣어야 되겠죠. 이제 출력시키려면 리트랙션 했다가 밀어 넣어야 되는데 당겼다가 밀어 넣으려고 했는데 다시 또 리트랙션이 또 일어난다. 그러면은 두 번 당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한 번 당겨 또 당기고 막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그런 경우가 생긴다 그럴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최소한 밀어 넣어서 요 정도만큼 그 압출량이 나가지 않는 상태에서 그 정도 압출량 미리 나가지 않는 상태에서 리트랙션이 또 일어나면은 그거는 할 필요가 없다. 그 리트랙션은 할 의미가 없다. 안 해도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다. 이 리트랙션이 갑자기 이제 연속 2번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그런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최소한 이제 요 정도 이상을 이제 당겼다 넣지 않은데 리트랙션이 또 일어난다 그러면은 그 두 번째 일어나는 리트랙션은 그냥 무시를 하고 없는 걸로 생각하고 그냥 나와도 된다. 나오게 한다라고 하는 그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이제 그런 생각한 걸 했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테스트로 다 찾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기본값은 그냥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게 있나 보다. 이게 리트랙션이 연속 2번 들어가면은 이제 문제가 일어나니까 한 번 했다가 나가다가 리트랙 또 들어가면 그건 무시해버려. 두 번째 거는 무시하고 그냥 출력을 해버려라 라고 하는 무시하고 출력해라는 거 이 정도 값 이해하면은 출력을 해버려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jet hope when retracting 해가지고요. jet hope when retracting 이거는 그 리트랙션 할 때 리트랙션 땡기는 걸 하잖아요. 툭으로 이제 빨아들이는 건데 리트랙션 할 때 그 노즐을 Z축 이렇게 높이 약간 들어 올린다는 뜻이에요. 약간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 이제 여기서 일로 이제 넘어갈 때에 이제 리트랙션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는요. 여기서 이제 공간 넘어갈 때 리트랙션이 일어날 때 그냥 가지 않고 노즐을 약간 들어 올려가지고 서 이쪽으로 쭉 간 다음에 또 네트로 내려야 되겠죠. 약간 들어 올렸다가 내렸다가 해가지고 다시 출력을 한다 라는 건데 이걸 왜 만들었는지 잘 이해를 안 가는데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만약에 그냥 가다가 여기 중간에 뭐가 있으면 좀 건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동만 하는 거니까, 그냥 출력하는 게 아니고 이동만 하는 거니까 약간 들어 올려갖고 일로 쭉 간 다음에 여기 내려갖고 여기서 출력을 해라,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값을 써주면요, 몇 미리 이렇게 값 써주면은 여기서 이제 리트렉션 시작할 때 약간 들어 올려가지고 일로 쭉 가서 내려오니까 중간에 뭐 건드리지 않는다. 근데 이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괜히 또 들어 올리려면 시간도 걸리고요, 또 가서 또 내려야 되니까 시간도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Z-hop when retraction, 이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예 0이라고 써있죠. 그냥 하지 않고 그냥 무시를 하고 그냥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이 Z-hop when retraction, 이 Z-hop when retraction을 하면 정말 어떤 모습으로 이제 3D 프린터에 출력이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확실하게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 값을 5mm로 한번 넣어가지고요, 5mm를 넣어서 5mm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한번 비디오 찍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익스트루드 모터가 이제 리트렉션 하면서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hop when retraction 기능을 값을 넣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기 두 기둥 사이를 넘어갈 때 리트렉션 하면서 그냥 쭉 가는 게, 리트렉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위로 쭉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또 하고 출력하고 또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갔다가 5mm씩 제가 5mm 값을 넣기 때문에 5mm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이렇게 할 필요 없는, 이렇게 하면은 모터에 무리가 가고 시간만 오래 걸리고 올라갔다 계속 하려니까 시간만 오래 걸리고 모터에 이제 무리가 가겠죠. 그래서 전혀 이 기능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걸 한번 보여드렸고,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리트렉션 여기까지 하고요. 자, 여기 기본 값은 그냥 놔두고 우리 바꾸지 않고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리트렉션을 할 때 프린터, 우리가 이제 프린터를 보면 프린터에서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익스트루드가 여기 보면 사진 볼까요? 자, 이렇게. 자, 이거는 뭐냐면요, 프린터인데 프린터에 익스트루더가 이제 이렇게 여기에 노즐이고 이게 이제 밀어 넣는 모터가 익스트루더, 이제 필라멘트가 쭉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 여기 이제 모터가 돌면서 플라트 밀어 집어넣는데, 이렇게 지금 노즐과 익스트루드 모터가 같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같이 있는 프린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엔더3, 여러분들 많이 저렴한 프린터 엔더3가 있는데, 요 엔더3는 노즐은 여기 있고요, 익스트루드 모터는 이렇게 여기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하나로 되어 있는 형태를 일체형이라고 그러고요. 일체형이라고 그러고, 이거 떨어져 있는 거를 이제 유식하게 보우된 방식이다, 뭐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우된 방식은 이제 떨어져 있고요. 일체형인데, 그럼 어떤 게 더 좋은 거냐? 장단점이 있는데요. 리트렉션이 잘 돼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좋은 거죠. 왜냐면은 익스트루드 모터하고 이제 노즐 같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땡기면 금방 쭉 빨아들이겠죠. 금방 쭉 빨아들여 넣었다 뺐다 하니까 리트렉션은 요게 이제 더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값을 어떻게 설정해야 틀리긴 한데, 보통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노즐과 모터가 하나로 같이 돼 있으니까 금방 넣었다 뺐다 이렇게 금방 할 수 있는, 리트렉션 할 수 있는데, 단점은 이게 모터하고 이 무거운 모터하고 이 노즐과 같이 있으니까 무거워져요. 이게 좀 무거워지죠. 무거우면은 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게, 이제 모터가 힘을 많이 써야 되겠죠. 무거우니까. 그러다 보면은 빠른 속도로 출력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일어나겠죠. 빠른 속도는 모터가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무겁기 때문에 금방 또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트렉션은 이제 유리하지만 무겁기 때문에 이게 좀 움직이는 데 있어서 약간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약간 이제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호된 방식 해가지고 이제 익스트루드 모터하고 이제 노즐하고 떨어져 있는 상태는, 이건 상태는
따로따로 있으니까 이 가벼워요. 이게 헤드가 헤드 노즐 부분이 가볍기 때문에 가볍게 싹싹싹 움직여가지고 그러니까 속도로 또 낼 수 있고요. 이렇게 큰 무리도 없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단점은 이제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여기 거리가 이제 좀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거리가 한 몇십 cm 떨어져 있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리트랙션은 이제 요 모터에서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거꾸로 감았다 뺐다 아까 이제 동영상 본 것처럼. 그래서 하게 되면은 이게 정확하게 거리가 멀기 때문에 금방 딱 당겼다가 금방 넣었다가 하는 게 조금 이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요런 형식의 이제 보호된 방식의 3D 프린터는요, 리트랙션이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출력물 보면 아무래도 이제 거미줄 같은 게 이제 많이 더 생길 수가 있습니다. 속도는 좀 더 빨리 먹을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출력 품질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다만 리트랙션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모터가 익스트림 모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밀어 넣었다 뺐다 하는데 거기 약간 문제가 일어나 가지고요, 거미줄 같은 게 이제 생길 수 있다. 리트랙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라는 거를 한번 이제 같이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오늘은 여기 이제 베이직 큐라이 베이직 탭에서 퀄리티하고 필까지 오늘 제가 해보려고 했는데 필까지는 못하고 여기 퀄리티까지 하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이어서 여기 다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